여러분들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1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와 그 안에서 확인해볼 종목들, 이슈들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님의 공략주와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화면을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링크가 뜨는데요. 해당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장전에 미리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체험권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강연 링크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뵈니까 또 너무 좋네요. 아, 예. 사실 금요일 방송이 없어야지. 네. 쉬고 바로 이제 끝나고 소주도 한잔 하러 가고 해야 되는데 이거 끝나고 또 라방도 해야 되니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유,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 마무리에 저희 이영재 전문가님과 든든하게 저희가 챙겨 드릴 텐데요. 일단 저와 함께 오늘 오전장 시장 분위기 먼저 짧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내리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코스닥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856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피는 264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이슈들과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지도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 오늘 원격진료 관련주들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련주들이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반발하는 의미로 차직서를 내고 있다라고 하죠. 관련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늘 인성전모 같은 경우는 20% 넘게 오르고 있고요. 유비케어는 15%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이죠. 마지막 거래일인데 오늘 오전장 분위기 어떠했을지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가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는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네. 지금 문제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2600대에서 2700대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 저는 올해 상반기 2000대 후반 2800, 900에서 잘하면 3000까지도 빼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서 3천 얘기하면은 너무나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왜 우리나라는 안 됩니까? 전 세계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못 가고 있다. 이제서야 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코스피가 좀 강하고 코스닥이 약한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반대였죠. 사실은 이제 서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일단 미국 시장부터 간단히 좀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이 어제 이제 뭐 나쁘진 않은 흐름으로 끝났는데 네. 어제 일단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8% 줄어든 7,300억 달러로 주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 이제 미국 시장 흐름은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할 수도 있잖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수를 좀 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되게 이제 어제 나왔던 경기 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좀 컸었는데 소매 판매 증가율 1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0.6%에서 0.4%로 하향됐고 소매 판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 즉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또 소비 시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다. 거기에 비해서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0.1% 줄었는데 고용 같은 경우는 또 튼튼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8천 건 정도 줄어든 21만 2천 건인데 전문가 예상치 21만 9천 건의 살짝 밉도는 생각보다 그래도 소비 판매라든지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어제는 산만된 흐름 속에서 지수는 그래도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일에 이제 제가 주의 있게 본 거는 제가 방송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3대 시장에 모두 외인이 매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오후 2시까지 선물 시장에서 한 3,500억까지 외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장 마감 후에 보니까 4시쯤 되니까 오히려 외인이 선물 시장에서는 500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시장을 지금 외인들이 팔고 있는 시장은 아니다. 계속 시장은 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주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것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시장을 담고 있고 중간에 흔들림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원사이드하게 올라가는 시장이었으면 좋겠지만 2,600대에서 2,700대의 이 매물대를 원사이드하게 한 방에 돌파할지 아니면 한 번 더 조정을 주고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은 분명히 돌파는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외인이 지금 담고 있는 양에서 이거를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지수는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상반기에 2,000대 후반에 3,000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돌파하는지 돌파는 하겠지만은 눌렸다 갔는지 바로 돌파하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700대 돌파 여부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이제 작년에나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도 공매도 금지가 아니라 공매도 금지를 일괄적으로 하기 이전에 공매도 규제를 미리 정확하게 짜서 공매도 금지는 짧게 하고 공매도 규제를 시작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1월 달에 장이 안 좋을 때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이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신뢰가 떨어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 시장이 되게 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준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일본 거를 베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한번 이미 작용을 했던 그러니까 성과가 있었던 정책을 가져온다는 측면 그리고 즉흥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외제 어떻게 보면은 일제 정책을 수입해 온다는 것들이 시장에 안도감을 준다는 걸 보여주고 조금 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정책을 내놨을 때 소위 말해서 공매도 금지라든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라든지 주식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라고 나름대로는 꺼내들 때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무관심하거나 반기지 않는 공매도 금지 정책이 펼쳐졌을 때도 딱 하루 오르고 그다음부터 계속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오히려 너무 즉흥적이거나 불확실성이 있는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비토 정세가 좀 강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정부의 정책을 천천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 시장은 못 갈까라는 부분에서 물론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유럽은 그럼 좋나요? 미국은 튼튼하지만 사실 미국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도 경기가 좋은 건 아닙니다. 독일도 지금 역성장을 한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만큼 안 좋은 나라들도 많은데 다 주식은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ECB라든지 또 연준에서 일괄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정부 정책들은 계속 갈치자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일본에서 나온 정책들을 수입하면서 조금씩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있다는 것들이 우리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신뢰를 얻어간다면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계속 주식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부양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조금 더 환호해 줄 수 있다, 환호하고 호응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단기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2,700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외인들이 선물 안에서는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 긍정적이고 또 우리 시장에 종종 발목을 잡는 정부 정책 관련 이슈들 여러분들 꼼꼼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이슈와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오전장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종목과 이슈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비대면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이제 전공의들이 뭐 사직서를 내는 부분들도 있고 또 딱 제가 뉴스를 보니까 네. 의대생들이 지금 동맹 휴업을 하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료 이제 의사 증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조금 더 정책이 디테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이 의사가 부족한 것도 맞고 그래서 의사를 지원하는 것도 저는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하는 입장인데 대신 이 의사군들이 조금 지역이라든지 우리 지금 부족한 게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뿐만 아니라 외곽 쪽에서 지금 의사가 부족한 측면들 그리고 의료 수가가 낮은 것들 소아과라든지 또 중증 외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의사가 부족한데 그 외에 이제 강남 명동 이런 데 가보면 성형외과하고 피부과는 그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의사 진료하는 부분들이 편하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필요한 중증 외상이라든지 내상이라든지 또 소아과라든지 또 지약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디테일한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의대생들이라든지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해가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당장에 이제 본인들의 생업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반대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뭐 예를 들어서 2배 지금 현재 인원에서 로스쿨 졸업생들을 2배 이상 뭐 증원하겠다 그러면 변호사들도 들고 일어날 거예요. 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생업에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더 강도 높게 드라이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상정보라든지 비대면 진료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의료 공백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에서 비대면 치료도 지금 손을 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관련주도 움직이는 모습인데 최근에 분위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을 때도 파업이나 이런 이제 수순을 밟으면은 정부에서 한 발짝 물러나기도 하는데 총선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제 좋아할 수 있는 정책을 뽑아들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생각보다 빠르게 의료 파업이라든지 사직서를 내는 것들이 빠르게 이런 소요 움직임들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상 정보부터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급락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추세를 끝까지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신규가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아닌가 화면 보시면은 인상 정보 같은 경우도 지금 딱 전고점 인근에서는 딱 맞고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인근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일단 반은 챙겨놓고 반은 추가 상승 여부 확인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딱 절반까지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오히려 매수가 아니라 한 반 정도는 챙겨놓고 남은 반은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하는 구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전문가님이 의사 가운을 입고 또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조금 더 신뢰감이 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일단은 단기적인 이슈를 여러분들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접근은 어렵다는 점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이슈와 종목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또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종목 볼까요? CCS라는 종목인데 사실 네.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 CCS라든지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왜 가는지는 알 것 같아요. 수급이 일단은 몰려서 가는 것도 있는데 기대감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통상 지난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LK99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도 그렇고 이건 이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온 결과지 이것을 상온에서 만들어진 초전도체를 보기 힘들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이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통상은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대부분 이제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대감이 소멸됐고 기대했던 것들이 어쨌든 간 불발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로 따진다면은 임상을 진행했다가 임상을 하고 임상 결과를 진행했는데 임상이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안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바로 급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이제 눌림목을 주더니만 바로 더 갑니다. 지금 보면은 수급이 달라붙는데 여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 장이 되게 안 좋았다면은 이게 가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장이 안 좋을 땐 테마주들이 횡행하는데 지금 장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가는 거는 CCS라든지 신한 델타테크라든지 소위 말하는 초전도체를 드라이브를 하려고 했던 큰 손들이 본인들이 생각하기 전에 너무 빠르게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집했던 물량들을 털어야 되는데
설기에는 각이 안 나오는 자리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LK99가 아니라 해외에서 연구 개발되고 있는 초능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사실은 출발은 LK99에서 출발했지만은 해외에 있는 사실 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뉴스들을 끌어오고 또 주가에서 수급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계속 자전거를 돌려가면서 끌어올리는 지금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양상은 통상 어떻게 끝나느냐? 폭탄 돌리기로 끝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꾸준히 가져가 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은 화면 한번 보시면은 CCS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거래 정지 당한 다음에 오늘 개장하자마자 지금 상한가 왔는데 이게 언제 팔아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가기 시작한 종목이 언제 부러질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지만은 거품일 때 오히려 더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 나스닥 얘기할 때도 거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장세 같은 경우는 시장 장세 같은 경우는 거품이 꼈을 때 오히려 가속이 붙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거품이 낀다는 얘기는 신고가의 영역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신고가의 영역이 있으면 위에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가속이 붙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CCS나 신성 델타테크도 같은 영향이기 때문에 저는 가져가 보시면 좋겠는데 언제 파느냐? 이 어느 날부터 갭상승을 한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갭상승을 하고 양봉이 떨어졌지만 갭상승한 종가 보니까 음봉이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이러면은 그래도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다. 이때가 지금 매도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던지지 마시고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 크게 터지고 거래량이 터지는 걸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는다. 다만 그렇게 따졌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누군가는 계속 올라가다가 하루 조정 중이니까 지금 들어가야지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절대 살 타이밍은 아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 각을 볼 때다. 양봉에 파는 게 아니고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실렸을 때 그때가 탈출 기회다. 여기서 탈출 못하면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 기다린다고 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물리면 때가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이런 종목들 테마성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세월이 가도 강산이 한 2바퀴 돌아도 안 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주의를 요한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월 첫 거래일에 98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가격 상한가 안착하면서 6,000원 돌파해줬는데요. 워낙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올랐지만 일단 거래량이 붙은 음봉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유의 관점으로 지켜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한 종목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슈 체크 필요할까요? 유니슨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제가 어제 이제 그 5G 얘기를 하면서 에이스텍과 솔리드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솔리드는 그래서 실적이 꼬박꼬박 나오는 이제 회사고 에이스텍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영업이익 적자 찍히고 세전하고 당기순이익 다 봐도 적자로 찍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갑자기 유중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유니슨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화면 한번 보시면은 오늘 유니슨이 381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이제 시간 내에서도 하한가 들어가고 오늘 장초부터 개파락을 시작했습니다. 17% 개파락을 시작해가지고 현재 18%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도 많이 실렸어요. 여기서 들어올릴 거라는 사실 보장도 없거든요. 왜냐? 유니슨을 보면은 밑에 지금 재무제표에서 세전 계속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 보면은 계속 영업이익 적자가 찍혀 있거든요. 물론 꼭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 누적된다고 해서 유상증자를 100%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든요. 주식이 2,500종목이 있으면은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사야 되지 않는 종목들을 제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이라든지 또 관리 종목이라든지 또 이제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 저 같은 경우는 제 종목을 내놓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네이처셀 같은 종목들. 저는 네. 그 종목은 앞으로도 볼 생각도 없고 보지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개인적으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전에 있던 회장님이 RNL 바이오라는 회사를 만들었다가 그때도 이제 사실은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적인 처벌을 받고 나와가지고 아마 네이처셀이 원래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가 있는데 원래 그게 제 기억으로는 무슨 이제 깡통조림 뭐 이런 거 만드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러다가 이거를 이제 그 라정찬 회장인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약 바이오로 바꿔가지고 이걸 또 이제 주가를 끌어올려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너가 문제가 생겼든지 회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회사 이제 시장의 신뢰를 잃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제외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특정 종목이라든지 특정 섹터라든지 특정 또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을 빼도 생각보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갑자기 배임 횡령 이런 거는 사실 턱하고 잡혀버리면은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아무리 재무가 좋은 회사도 갑자기 이제 횡령이 터져버리면 잡힌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데 굳이 재무가 안 좋은 회사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넣으면서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거든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주식이라는 자산 자체가 위험 자산입니다. 거기서 최대한 위험을 줄여가면서 매매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은 어제 에이스텍과 솔리드 비교해 보시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재무를 제프는 꼭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최소한 영업이익이라든지 못해도 단기 순이익 정도는 흑자를 내는 종목들을 위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유니슨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종목을 다뤄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와 종목 상담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짧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 노란톡방 입장도 가능하신데요.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 혹은 방송에서 전달받은 공략주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노란톡방 입장하신 이후에 추가적인 교류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혜택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데 어떤 부분들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장전에 제가 이제 두 종목씩 3일 동안 드리고 있는데 네. 그 비대면 의료 관련된 종목들 제가 사실은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지만 이틀 전에 여러분들께 장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미리 사신 분들은 지금 꽤 많은 수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제 받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건데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급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급등하기 전에 차트에 분명히 속문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속문이 녹아져 있는 종목들 하루에 두 종목씩 제가 3일 동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인성정보가 뜬다고 했지만은 인성정보가 이유 없이 뜨는 게 아니고 뉴스가 있다고 여러분들 다 뜨는 게 아닙니다. 뉴스가 있다고 다 뜨는 게 아니고 세력들이 이 뉴스가 나올 줄 알고 미리 매집해놓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의사 정원을 늘린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견이 돼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종목은 가고 또 어떤 종목은 안 가거든요. 가는 종목들은 큰 손들이 준비를 해놓은 종목들이고 안 가는 종목들은 큰 손들이 준비를 안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것들은 항상 차트에 녹아져 있고 그 종목들을 제가 전에 두 종목씩 3일 동안 보내드리니까 며칠 전에 또 이틀 전에 의료 비대면 진료 관련돼서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들도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수익 인증할 수 있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종목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밑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그냥 갖다만 대시는 겁니다. 찰칵하고 찍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갖다만 대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링크가 뜹니다. 그거를 손가락으로 탁 터치를 하면은 인증번호를 넣으라고 합니다. 거기 2024번 넣으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평소에는 목요일 날 여러분들과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금요일 날까지 화목금 3일 동안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오늘 오후 4시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방송에서는 여러분 종목만 물어보시지만은 종목뿐만 아니라 시황이라든지 또 시장에 대한 것들 또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질문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 함께 고민 나누고 있으니까 고민 상담하러 오후 4시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짧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 종목 파세코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1,0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이윤주 앵커님, 이영재 전문가님 수고 많으십니다. 파세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파세코는 뭐 에어컨이나 난로 이제 이런 걸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 좀 계절성을 많이 타는 회사일 것 같거든요. 올겨울이 좀 덜 추웠나요? 주가가 많이 안 올랐네요. 올겨울 좀 덜 추웠나요? 저는 덜 추웠나요? 눈이 좀 많이 내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 글쎄 이게 참 차를 타고 다니니까 네. 계절 감각이 없이 다니는데 그런 네. 것도 있고 파스코 같은 건 사실 최근에 대표적인 이제 난로도 좀 잘 안 쓰잖아요. 아리랑이요? 난로요. 죄송합니다. 난로. 아, 제가 네, 발음이 난로요. 후져가지고 네. 아리랑이 나올 줄 몰랐네요. 그러게요. 갑자기 애국을 네. 지금 어제 노래방 가셨나? 그래서 그 파세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네. 창문형 에어컨을 사실 히트시킨 이제 회사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그 창문형 에어컨 2개 갖고 있거든요. 오. 2개 갖고 있는데 이게 되게 좋아요. 실제 써보니까 네. 생각보다 소음도 별로 없고 시원한가요? 생각보다 시원합니다. 오. 진짜 에어컨이에요. 오. 이거 옛날에 그 뭐라 그럴까요? 옛날에 이렇게 네모나게서 모텔 가면 이렇게 붙어 있는 창문형 에어컨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건 에어컨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원한 냉방기 정도였는데, 네. 이건 진짜 에어컨처럼 바람이 나와요. 그럼 물론 이제 그 실외기가 에어컨 붙어 있는 에어컨보다는 조금 이제 세기가 좀 약하긴 한데 진짜 에어컨이고 그리고 방에 달기 딱 좋습니다. 방에 달거나 사무실 조그만 사무실이나 칸막이 되는 사무실들에 달기 딱 좋아요. 거실에 달기에는 좀 작고. 네. 소음도 많지 않고 되게 좋게 해서 저도 쓰고 있고 특히 좋은 거는 이사 갈 때 실외기를 안 떼도 됩니다. 원래 이사 갈 때 실외기 떼야 되니까 그쵸. 한 15만 원인가 20만 원. 최근에 저도 이사할 때 떼니까 20만 원 정도 냈던 것 같거든요. 네. 이게 구리동선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사 비용이 들어가는데 파스코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이사할 때 제가 직접 떼가지고 제가 다시 붙였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제 되게 선본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파세코가 이걸 내놓으니까 이게 특허를 안 받았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LG에서도 나오고 있고 삼성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다 이게 창문형 에어컨이 유행처럼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스코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급감 정도가 아니라 적자까지 이제 나왔는데 영업 손실이 매출의 전년 대비해서 26.4% 줄어들었고 영업 손실이 12억 3,780만 원까지 지난해 보다 급감하면서 적자 전환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회사 측에서는 2022년 대비해서 창문형 에어컨 등의 판매 부진으로 매출이 감소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창문형 에어컨을 제가 한번 사서 이제 써보니까 네. 이게 그렇게 예를 들면서 핸드폰처럼 빠르게 교환되는 교체되는 그런 이제 상품이 아니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이게 매출 부진에 들어가면은 올해라든지 내년까지 사실은 다시 올라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살 사람들은 웬만큼 샀을 거예요. 제가 이제 아는 동생도 이 창문형 에어컨 사느라 재작년인가는 웨이팅까지 해가지고 진짜 막 비싸게 줘 샀다 그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매출이 이제 감소할 정도가 된다면은 어느 정도 살 사람들은 다 샀다. 그럼 내년 이제 실적도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화면 한번 보시면은 사실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 실적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2,5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2,500원이었던 종목이 21,000원까지 갔어요. 10배까지 움직였거든요. 그만큼 이 창문형 에어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제 그것이 적자 전환까지 하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오려면은 새로운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창문형 에어컨 이후에 지금 제품들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창문형 에어컨 시장도 어느 정도 포화 상태인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종목을 될 수 있으면 지금 시장이 좋거든요. 시장이 네. 좋을 때 못 가는 종목을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들 가져가시면 좋겠다. 지금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반도체, 자동차에는 뭐 2차전지나 부품주들 다 엮여 있고 뭐 메타버스라든지 메타버스는 컨텐츠와 게임주들. 그래서 가는 섹터들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섹터들로 차라리 좀 종목을 교체하시는 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작년에 영업 적자로 이미 전환이 됐습니다. 올해도 실적 부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받고 빨리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전환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하림이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4,000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좀 더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늘리는 건 어떨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이미 비중은 15%고 그동안 하림의 주가를 움직였던 HMM 인수 소식도 이미 다 끝이 난 상황이죠. 추가적으로 비중 늘리는 게 의미 있을까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림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네. 여기서 더 상승을 해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적은 되게 좋거든요. 하림 같은 경우에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에는 61억이었던 영업이익이 2021년에는 321억, 그 2022년에는 468억, 그리고 작년 3월까지 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30%가 넘게 영업이익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치킨도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 얘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거기에 비해서 주가가 되게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실적만 본다면은 여기서 주가가 우상향을 해도 사실은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회사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최근에 HMM을 인수했다가 이게 인수가 불발되면서 위에 있는 이제 인수 기대감으로 인해서, 왜냐면 어쨌든 간 페노션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부담을 갖고 있는, 페노션으로 인수를 하게 됐으니까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수가 불발되면서 페노션에게는 호재가 되겠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하림은 남의 돈으로 이제 이 코 풀고 자기 회사 사업 여행을 늘릴 수 있는 기회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수 불발된 날을 보면은 인수 불발되는 날 페노션은 급등을 하고 하림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의 돈 빌려가지고 어쨌든 회사를 늘리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은 정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단기적으로 위에서 지금 사셨던 지금 구조 대비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6층, 7층, 뭐 5층, 6층에 지금 저 입주민들 그러게요. 지금 다 들어왔어요 지금. 네. 그럼 이게 이 입주민들이 방을 빼야 되는데 이게 주가가 지금 3,000원 되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4층 딱 가잖아요. 4층에 있는 입주민들 지금 빠져나오셔야 되겠죠. 그쵸. 정말 잘 가서 5층까지 갑니다. 5층에 있는 입주민들 빠져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이 첩첩 상승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옆으로 누워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를 못해요. 왜냐? 지금 입주민들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실적은 좋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 보시는 정도, 15% 정도 비중이면 가져가 보셨다가 나중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게 언제 움직이냐면은 이제 월드컵이 나오거나 월드컵이 월드컵이요? 있거나 이제 중남미 월드컵 있죠. 월드컵이 네. 있거나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행사들이 있을 때 또 뭐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야구도 개막하고 이런 이제 행사들이 있거나 뭐 여름이라든지 이제 맥주 잘 팔리는 그런 시기, 그런데 움직일 수도 있는데 사실 하림의 이제 이제까지 주가 추이를 보면은 어떤 이벤트가 있지 않으면 잘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무슨 전염병이 돈다든지 이럴 때 사실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고, 그 전에는 대부분 이제 횡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15% 비중도 일단 비중 늘리는 거는 불가. 왜냐, 입주민이 너무 많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물량 같은 경우도 사실 바로 정리하셔도 되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나서 한번 기다려보겠다. 어쨌든 실적은 좋은 종목이니까 하면은 꼭 기간을 정해두셨으면 좋겠어요. 2달이면 2달, 3달이면 3달. 내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누워버리기 시작하면은 몇 년 동안 눕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면 할인만 해도 한번 2022년 시세를 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우니까 사실은 거의 2년 누웠거든요. 2년 누웠다가 이번에 한 번 튄 거예요. 2년 기다리실래요? 아니면은 딱 한 2달만 기다리시고 정리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할인 같은 경우는 일단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리는 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만 실적이 좋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두고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하나하나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직 상담 못하신 분들은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참여 코드는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새로 들어오시면 장전에 미리 오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힌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체험권 드리고 있는데 딱 3일 동안만 받아볼 수 있는 걸까요? 네, 화면 받아보시고 뭐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그 시스템으로 바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네. 이 데일리 홈페이지
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페이지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자동으로 그 페이지에 등록이 되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지 않으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등록하는 법을 알려드리는데 그래서 페이지에 등록을 하면은 내일 아침부터 자동으로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대면 진로 같은 종목들 2, 3일 전에 이미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항상 제 방송 보시고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오늘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은 이미 팔꿈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이전에 매집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트에 소문이 녹아져 있을 때 사셔야지 주식은 통상은 매집을 하고 쭉 매집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상승 초기 국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슈팅이 나오는 국면이 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간은 상승 초기 국면입니다. 매집 국면에 들어가면은 세력들이 저는 세력들한테 소위 말하는 세력들 형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있는데 이거를 정말 작업을 오래 하는 그 종목 때문에 2년씩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절대 이 돈을 쉽게 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네요. 이게 남의 돈 쉽게 버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들이 하루 이틀 만에 돈 벌려고 하는 게 도둑놈 씹을 수도 있어요. 이 형님들이 세력들이 주가 조작이다 어쩌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분들도 이렇게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광고 때리고 뉴스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매집도 하고 종목도 이제 어떻게 보면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해가지고 주가를 부양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세력들의 움직임들이 나와 있는 상승 초기 국면. 매집 구간은 너무 지루할 수 있으니까 2년 동안 여러분들 기다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확신도 없고. 근데 상승 초기 국면이 슈팅이 나오기 전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거기에 대한 힌트들, 종목들 장전해 드리고 있고 목표가, 손절가 다 드리고 있고요.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종목을 직접 찾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시황 자료라든지 또 뉴스들 실시간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좋겠고 오늘 4시에 라이브 방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주식 외에 또 궁금하신 것도 있으시면 주식도 마찬가지 또 코인도 궁금하시다 하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코인도 많이 쓰니까요. 그 외의 것들도 질문해 보셔도 된다. 오늘 4시에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들어온 종목은 화신이고요. 매수가가 17,500원, 비중은 40%라고 하십니다. 올라갈까요? 라고 짧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저PBR이고요. 또 현대차 친구인 만큼 현대차 실적이 또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 갈까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어떤 종목들을 보면은 네. 그런 이제 그 종목 종토만 가면은 이래서 저래서 이 종목은 이제 형님들이 올릴 거고 내릴 거고 막 여기들 있잖아요. 근데 네. 항상 중요한 건 그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도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드렸지만은 그 밑에 차트에서는 녹아져 있지만 이제 명분이 쌓여야 되거든요. 그게 의료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 정책이라는 명분이 있죠. 의과 정원 확대라는 정책에 대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올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화신도 실적 되게 잘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자동차 부품주고 유이사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적자를 기록했다가 매년 거의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거든요. 2020년에 113억 영업 조차였지만 21년에 242억 영업 흑자, 22년에는 874억까지 영업 흑자를 기록했고 작년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빠른 영업이익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비해서 주가는 못 가고 있거든요. 지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전에 지난달에 현대기아차 상담만 들어왔을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현대기아차 지금 3년 동안 못 간다, 지루하다 이런 이제 문자 들어왔을 때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지루하고 힘든 종목들이 언젠가 이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면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현대기아차 급등했지 않습니까? 완성차가 먼저 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주가 가는 건 되게 쉬워.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DNC 미디어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미스터 블루를 추천드렸어요. 두 개 다 급등을 했어요. 근데 DNC 미디어가 먼저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못 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스터 블루를 추천드렸어요. 앞에 선발대가 가면은 뒤에 후발대들은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앞에 완성차가 갔기 때문에 뒤에 후발대들, 자동차 부품주들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화신이라는 종목 지금 충분히 가져가실 만한 종목이다. 보유하시면 좋겠고 목표가 오히려 14,000원대 이제 상방에 이제 매물대만 돌파해 준다면은 충분히 매수가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체적으로 실적도 좋고 명분 시장에 남아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하셨던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ICD고요. 매수가가 11,0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지금 손실 구간임에도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봐 주셨어요. 일단 이 종목도 PBR이 한 배 미만으로 저 PBR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 지난해 실적이 엄청난 영업이익 쇼크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600% 넘게 감소한 수치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실적 중요하다고 지금 오늘 많이 강조해 주셨잖아요.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그러니까 저 PBR 중에서도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저 PBR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는 종목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땔감이 떨어집니다. 땔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주가가 올라가면 PBR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순간 이 1배 가까워지거나 1배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저 PBR 종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PBR 뭡니까? 1배 밑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상.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땔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이 땔감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장성이라는 땔감, 실적이 올라갈 거라는 땔감들도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급감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0년에 501억까지 영업이익을 찍었다가 21년에 17억 영업이익이었는데 22년에는 51억, 올해는 3분기까지 238억까지 영업이익 적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이 쭉 떨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굳이 이런 회사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 PBR 다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죠. 은행주, 보험주 뭐 이런 종목들 사실은 저 PBR도 저평가함에도 불구하고도 사실 재미가 없다, 주가 재미가 없다라는 측면 때문에 소외되는 경우들, 배당으로만 좀 관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종목도 좀 가까워먹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성장주, 디스플레이하는 종목이 시장에 관심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종목 교체와 관련된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고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픈베이스고요. 매수가는 3,090원, 비중은 3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조금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누워있다, 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큰 변동성 없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 한번 크게 오를 수 있는 순간이 와줄까요? 이게 네. 종목 자체는 사실은 컴퓨터 서비스들을 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그 네트워크 솔루션 공급을 해주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이게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이게 정치인 관련주로 제가 한번 움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안철수 대표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철에 한번 떴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 테마주라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돈 되면 하는 거죠. 세상에 정치 테마주로 번 돈에는 뭐 10,000원을 벌었는데 1,000원 가치밖에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조금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조금 이제 예를 들면 만약 안철수 대표다라고 하면은 네. 좀 영향력이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 최근에 이준석 대표나 뭐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주가 종목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 관련된 종목으로 옮겨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거의 이슈를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정치 테마주로서 움직일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의문도 있고, 보면은 또 이게 종목이 2,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종목인데 거래량이 진짜 안 나오거든요. 10만 주, 오늘 지금 10만 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지금 완전히 한번 보면은 이때 급등을 한 자리가 있어요. 급등을 한 자리가 있고 한번 해먹고 빠지니까 지금은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한번 해먹고 빠진 종목들은 한 2, 3년은 풀이 안 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풀이 안 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걸 사셔야 되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올라와서 3,000원을 돌파할 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좀 정리를 하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달 정도만 시간을 주시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른 좀 좋은 종목들이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종목들로 옮겨가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 드립니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거래량이 실려줄 때 오히려 나쁘지 않지만 지금 구간은 오히려 다른 종목이 조금 더 안전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함께 들어드렸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공략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되게 뜬금없는 종목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식에서 여러분 방송에서 특징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팔 종목들이지 살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좀 시장에서 관심을 안 받고 있지만 좋은 종목들 우리가 미리 모았다가 남들이 이제 막 방송에서 막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잘 가는데 더 갈 것 같습니다. 뭐 이럴 때 팔아야 되는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방송에서는 사라 그럴 때는 오히려 팔아야 되는 종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강원랜드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관심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뉴스들도 좀 있긴 했습니다. 지역 소통 강화를 통해서 글로벌 복합 리조트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민간 협동으로 이제 리조트를 구상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정부 당국자들도 와가지고 뭐 이제 강원랜드를 돌아봤다고 하는데 강원랜드 가보셨나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저도 이제 네.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강원랜드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때랑 똑같으면은 네. 강원랜드를 이렇게 강원랜드 어떤 느낌이냐면은 강원랜드 저 멀리에 강원랜드가 있어요. 네.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올라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 전부 이제 차들만 있어요. 차가 3층 이렇게 주차장이 타워 주차장이 쫙 있어요.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그랬어요. 지금 어떤지 한번 갔다 와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갔다 와봐야 되겠네요. 쭉 가면 이게 뭐냐면은 네. 저기 이제 카지노 하다가 돈 잃는 사람들 차 맡겨놓고 진짜요? 네, 차 맡겨놓고 일수 땡겨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전부 차만 이렇게 주차가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원랜드를 딱 들어가면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네. 강원랜드를 딱 들어가면 이제 입장을 끊고 들어가잖아요. 네. 입장료가 있으면 이제 딱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별천지예요. 근데 입장하기 전에 그 카운터도 있고 여기 이제 밖에 식당도 있고 뭐 이제 그 바도 있고 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거기는 공용 구간이잖아요. 입장료가 그쵸. 필요 없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거기 노숙자들이 그 안에 그렇게 많더라. 그 당시에 그랬었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합 이제 글로벌 테마 이제 리조트를 만든다 이런 것들도 네. 예전에 그런 이미지들을 조금 많이 부딪힐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수급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시면은 오늘도 지금 외인기관 양매수네요. 외인기관 양매수고 지금 뭐 여러분들 숫자는 안 보이시겠지만은 항상 제일 바깥에가 개인이고 가운데가 외인이고 제일 세 번째가 기관인데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숨도 안 쉬고 지금 담고 있거든요. 지금 몰래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 여러분들이 비대면 진료 이런 거 지금 그리고 뭐 초연도시에 이런 거에 관심 있을 때 외인 기관들이 이런 종목들을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들이 양호하고요. 실적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연거 기준의 작년 영업이익 2,856억, 전년보다 31.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매출도 1조 3,886억,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9.3%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작년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코로나 때는 박살났습니다. 코로나 때는 뭐 우리 저기 뭐 카지노는 무슨 카지노입니까? 식당도 못 갔는데 그때는 적자가 컸는데 그 다음에 2020년부터 흑자가 돌아서가지고 흑자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바닥을 찍고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보시면 주가도 급락을 했다가 주가는 못 올라왔어요. 주가는 지금 코로나보다 밑에 있어요. 이때 코로나 급락했을 때가 여기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싼 상태입니다. 얼마나 싼 겁니까? 그런 걸 따진다면은 진짜 저평가주는 이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완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이고 외인 기관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담아놓고 오랫동안 투자하시면은 분명히 수익을 주는 구간들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강원랜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만약 매수하시면은 1차 목표가 오늘 매수가 항상 종가입니다. 1차 목표가는 한번 걸리는 자리 전에 한번 저항을 줬던 구간입니다. 저항을 줬던 이 지지 구간이 항상 깨지면 저항 구간으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22,000원 정도 일단 1차 목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2차 목표가는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돌파 못했던 이 상단 28,000원 정도를 일단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1차 목표가 22,000원, 2차 목표가 28,000원. 반대로 이 하방이 깨지면 안 되겠죠. 지금 하방 잡고 단기 쌍바닥 찍고 올라오니까 지금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 단기 쌍바닥이 깨지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손절가 1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은 돌아왔지만 주가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강원랜드 오늘의 공략주로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1차 목표가 22,000원, 매수가는 오늘 종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은 전문가님과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